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하는데 10월에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내년 총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다고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답하기를 78% 역대적으로 없는 그런 지지율로 내가 대표가 됐고 현재도 그건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여당의 그냥 기대일 뿐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해요. 전형적인 약자 열등이가 하는 발언이지. 열등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열등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열등이가 되는 거예요. 우월이는 존재가 우월하다기보다는 항상 선택을 우월하게 하는 사람이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자기와 남에게 다. 그치? 열등이는 나와 남을 전부 폭망시키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열등이와 우월인 차이는 뭔가? 정확하게 나와 남과 현재 상황을 딱 판단할 수 있어요. 봐야 돼요. 근데 열등이는 절대 자기 열등한 상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웃겨. 여당의 기대일 뿐이다. 여당은 자기가 계속 있기를 기대해. 그렇죠. 자기가 물러나고 김부겸 같은 그런 분이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총대를 매면 국민들은 지지해. 그렇죠. 민주당을. 깨끗해지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끌면 중도표가 많이 갈 거라고. 그렇죠. 자기가 지금 리스크야. 사법 리스크를 갖고 온 자기가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왜 인정 안 하느냐.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제일 좋아하거든. 지지율이 높아. 국민의 지지율이. 그리고 당대표 될 때 78%가 지지했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국민들이 지지도가 높고 제일 좋아하니까. 이게 함정인 거야. 제일 좋아하지. 근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리스크가 있을 때는 가장 큰 하이 리스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수치가 더 많이 올라. 그렇지. 민주당의 그 밑에 지지율도 없는 사람이 조금 뭐 법을 위배해서 그럼 그게 뭐 민주당이 얼마나 민폐가 돼.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천재와 바보는 하나라는 게 그거야. 아주 천재일수록 바보스러우면 엄청 바보스러운 걸 알아야 돼. 아인슈타인 봐. 엄청난 바보잖아. 그치? 천재니까 바보스러운 구석이 일상생활에는 바보짓을 그렇게 할걸? 맹구짓을? 그게 하나인데 열등이는 그걸 모르고 내 단점은 절대 안 보고 오직 지지율만 보고 나의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안 보고 고집 부린 거야.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고집이 진짜로 봐. 진짜로 자기가 있어야 총선에 이기고 여당은 자기를 밀어내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한다고. 이게 사명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걸 알아야 돼. 열등이가 셀수록 우월이도 센 거야. 그러니까 되게 위대한 사람일수록 되게 수치스러운 부분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게 수치를 인정하고 열등이를 인정할 때 안전하지. 자기의 그 우월이만 붙잡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낮잖아. 그거야. 산이 높으면 계곡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지지율이 높고 우월이가 세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계곡도 깊어. 열등이가 엄청 센 거예요. 수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가 엄청 부각되는 거야. 원래 수치가 크지 않은 사람도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면 엄청난 수치를 당해. 그냥 필부로 살았으면 저렇게까지 당하지 않지, 그치? 그렇죠. 아니 영부인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염집 여자로 살았으면 그렇게 수치당할 일이 없어. 그렇죠. 명품을 사던 말던 그렇게 별거 아닌 것도 큰 수치가 되는 거야. 거기 가면 큰 존경을 받아. 별게 아니 그렇게 싹 웃어주기만 해도 우리 영부인님 한 만큼 또 요만큼의 수치를 떨면 이게 이만해지는 거야. 그 높은 자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하네. 그럴 때 폭망이야. 다 같이 폭망. 그걸 인정 안 할 때. 정말 자기를 인정을 안.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지는 하지만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위험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다들 얘기해. 정치인들이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해주면 너무 좋다. 그리고 오히려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이 할까봐 두렵다 이러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야. 나 내쫓으려고만 정신승리 하는 거지. 그냥 항상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엄청 위대하고 훌륭하지. 근데 훌륭한 만큼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 그래서 엄청난 잘못된 수치가 있어. 그게 왜 생기냐면 자기 열등이를 인정 안 해. 내가 최고 잘나서 대통령 됐어. 최고 잘난 게 있는 만큼 못난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어떤 게 못난 거냐? 고집 부리는 거. 남의 말 안 듣는 거. 네, 이번에도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그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게 윤여준 전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슬슬 들리는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왜 직원도 안 하고 소통을 안 하냐 이렇게 앵커가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얘기하면 혼낸다. 화를 낸다. 혼나기만 하니까 얘기를 안 한다. 그 얘기 뭐냐면 아랫사람들을 무시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당신은 덜 똑똑해. 내가 대통령이지 이거 하나 붙잡고. 그거랑 별개야.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거지. 대통령이라 훌륭하지 그치? 하지만 그것만 훌륭해. 그럼 대통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나? 그림을 잘 그리는 피카소는 그림에서만 위대하지. 다른 음악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모차르트보다 못하지. 모든 인간이 이런 거야. 국민의 대표를 뽑힌 대통령은 어느 부분 그 대통령 선출되기까지 그 대통령의 위치까지 간 그거는 위대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알고 자기가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거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모든 거에 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열등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얘기하면 너 틀렸어 이렇게. 진짜 무서운 거야 그건. 우월이와 열등이가 하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부분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참모들이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지도자는 거기에 빠져서 자기와 남을 다 위험하게 하기 쉽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열등이와 우월이가 하나란 걸 몰라. 그래서 위대한 사람일수록 멍청함이 아주 세고 그 아주 똑똑할수록 바보스러움이 세고 이걸 몰라. 모든 게 자기의 바보스러움까지 다 똑똑한 줄 알고 착각을 하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우월하냐. 추진력이 강하고 돌파력이 강하고 집념이 세. 근데 그것 때문에 열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신승리하니까. 자기가 틀린 것도 맞다고 우기면서 막 돌진하면 어떻게 돼? 돈키호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다 들어야지.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근데 주변 사람은 못하는 뚝심이 있는 거야. 그건 아주 큰 우월이지.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된 거야. 국민이 높게 봐서. 제일 좋은 스타일은 참모 아주 똑똑한 사람. 자기보다 머리가 샤프한 사람을 딱 두고 어떤 건 결정할 때 참모진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딱 하게 해.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건 대통령이 밀어붙여야 돼. 가장 결기가 있어. 근데 틀린 것도 결기 있게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 원래 바보가 정신승리하고 바보가 신념이 강하면 뭐 어떻다 폭망이라고 하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우월한 점과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자기의 장점, 우월이만 붙잡고 열등이를 안 볼 때 폭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똑똑한 참모진을 옆에 두고 그 말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안 들어. 그게 이제 열등이가 자기의 열등감을 인정 안 하고 우월이만 붙잡고 있는 거지. 한 부분 그 되게 우월한 대통령이 된 그 뚝심 그걸 딱 붙잡고선 절대 말을 안 듣는데 그러면 앞으로 점점 역풍 불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대통령 옆으로 안 가려고 할 거야.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지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어차피 내가 얘기해도 안 듣고 화만 낼 텐데 내가 왜 얘기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참 윗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사람이 편하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다 듣는 그래서 귀가 두 개야. 그래서 윗사람 지도자는 그걸 잘 듣고 통합해서 제일 유능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똑똑한 사람을 거느릴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그게 쉽진 않네. 그렇지. 덕이 커야 돼. 그런 똑똑한 사람을 모시려면 겸손해야 돼.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럼 똑똑한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이면 그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럼 그 소리를 통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낸 다음에 그거를 밀어붙이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런 기질은 있어. 보스 기질. 그게 그렇지. 최대의 장점이야. 근데 본인이 혼자 판단할 때는 그거는 그 아주 지혜로운 많은 참모들이 공통되게 결정해서 낸 사안하고 비교할 때 전혀 다른 거지. 그치? 그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뚝심 있게 추진하는 걸 못해. 참모들은. 에너지가 약해서. 근데 이분은 에너지가 센 사람이야. 그걸 딱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자기 역할을 버리고 내가 다 하겠다는 게 또 열등이거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그게 문제인 거야. 꼭 자기가 당대표 해야 되나? 바보 아니야. 모자란 거야. 당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한테 맡기고 승리한 다음에 어차피 김부겸 총리가 그걸 맡아도 김부겸 총리가 절대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어. 국민들이 대통령감으로 누굴 지지하겠어. 아무리 잘 치러도 김부겸 총리를 지지하지 않아. 왜? 이게 달라. 숟가락과 국자같이 이렇게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은 오판을 안 해.
바보야. 자기가 밀릴까봐 그렇게 못 주는 거야. 바보 아니야? 이 숟가락으로다가 젓가락으로다 나무를 집어야지 숟가락으로 자꾸 나물 집으려고 하면 돼. 쓰임에 따라서 딱 김부겸 총리가 해서 이기게 한 다음에 국민적 지지를 자기가 얻고 이재명이 또 나오면 되는데 저렇게 무서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집착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야. 남들이 틀릴까봐 두려워하는데 남들보다 본인이 더 많이 틀리셔. 그죠. 본인이 많이 틀려. 왜? 남의 마음을 몰라. 국민의 마음을 모르니까. 국민이 자기를 왜 지지했는지를 알아야 돼. 그 뚝심, 추진력, 돌파력을 지지하는 거지. 막 지혜롭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참모의 마음도 이해를 못 해주는데. 그렇잖아. 그게 자기가 부족한 걸 알아야 돼. 참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나도 내 부족함을 보는데 10년 이상 걸렸거든. 마음 공부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하고 그걸 아랫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채워야 되고 나는 그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고 그걸 알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그게 다 부족하고 그 고집을 부려. 너무 안타까워. 난 가서 막 사실 얘기해주고 싶어 막. 어떨 때는 그냥 용산 대통령실 가서 앉혀놓고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통령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잘 풀릴 텐데 이재명 대표한테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걸 요걸 총대매게 하고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막 얘기하고 싶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북치고 깽가리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해. 고집 부리고 남한테 못 맡기고. 그러니까 근데 엉망이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남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열등이를 인정해야 되지. 자기가 남보다 다 낫다고 생각해. 착각해요. 남이 자기보다 낫다고 인정해야 맡길 수가 있는데 네.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 일을 다 맡기는 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회계는 회계팀장이 낫고 기획은 기획팀장이 낫고 나보다 훨씬 낫다. 컴퓨터는 그 컴퓨터 하는 제자가 낫고 내가 이제 물어보잖아 맨날. 그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제일 낫다고. 아니 교육에 관한 일은 교육부 장관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교육부 장관보다 더 잘하는 게 실무진이야. 일선의 선생님들이 최고 잘하는 고수인 거야. 근데 대통령이 소리낼 게 아닌 거야.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결론을 도출해야 돼. 근데 정작 고수들은 다 나라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데모만 하고 있고 교육 쪽에 선생님들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탁상행정하는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이 소리내면 그게 제대로 쓰지를 않지. 정책이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게 위에 보스 지도자고 그 실무진선에서 이미 다 뭐가 문제인지 다 나오는 거야.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해결책도 낼 수 있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한 게 문제야. 내가 이런 거는 잘하지만 나머지는 뭐 다 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대에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되게 화랑이었잖아. 왜 그래? 나는 모른다고. 전두환 대통령 그거는 뛰어나. 내가 잘 몰라. 나는 모르니까 아예 데려다 놓고 그러잖아. 날 모르니까 다 알아서 소신껏 하라고. 그 사람들이 소신껏 하게 주면 그 사람들이 바보야?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누구나 그래. 인간은 인정받으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가 잘 된 거야. 대신에 밀어붙이고 앞에 총대 메고 바람막이를 해준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할 때 진짜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그럴 때 개혁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사소한데 얘기를 하니까 댓글을 보세요. 거기. 그런 사소한데 맨날 소리를 내서 이 소리 내고 저 소리 내고 하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댓글이 달리잖아. 이래서 지도자는 댓글도 가끔 봐야 돼. 열등감 올라가도 어쩔 수 없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열등감을 못 보고 우월리만 붙잡고 정신승리하거나 아니면 자기 열등감만 붙잡고 자기가 엄청 교육에 대해서 잘 아는 일선의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는 거야. 교육 현상이. 교육계에 늘 몇십 년 거기 있던 사람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열등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우월이를 인정 안 해주네.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 공부가 들어가야 아랫사람부터 윗사람까지 다 평등한 걸 알아. 그리고 서로 인정해 줄 줄 알고 서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해서 나라가 잘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 공부하는 거고 이 마음 공부가 하루 이틀이 되나? 아주 어릴 때부터 그치?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우리 국민이 맨날 이런 수행터에 와서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 국민은 되지만 안 되는 국민이 더 많잖아, 그치? 학교 교육에서 접하고 일선 동사무소 있듯이 상담소가 있어야 돼. 어떤 마음 청산하는 거 어떻게 가르쳐주고 옆에 푸는 방도 있어서 내가 직장 상사하고 안 풀려. 그럼 거기 가서 이거 내가 어떤 마음 때 직장 상사가 이렇게 날 무시해요? 그러면 너는 이런 가해자 마음이 떴네. 그럼 옆에 푸는 방 가서 좀 풀게 하고 그러면 시원하고 가서 이렇게 대해보면 바로 바뀌잖아. 네. 우리 여기 수행터에 오는 사람이 그거잖아. 남편이랑 싸워서 오고 부모한테 맨날 혼나서 오고 직장에서 잘려서 오고 그러면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지 알아내서 여기서 청산하고 가면 갑자기 사이도 좋아지고 해결이 되고 이런 일이 있던 것처럼 각 지자체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엄청 도움받아. 답답해 죽겠잖아, 그치? 네. 그게 사실은 세금도 별로 안 들고, 그치? 얼마든지 국가 인프라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미래 훌륭한 지도자와 국민을 양성하는 거지, 마음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공부가. 위대한 이슈는 그 마음공부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소리 낼 거예요. 국민 청원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위대한 이슈 쇼츠 영상에서 댓글창을 클릭하면 댓글창 맨 위에 국민청원 링크 바로 가기가 있어요. 파란색 영어로 된 주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국민동의청원 화면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이 나오죠? 이때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초록색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뜨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본인 확인 페이지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비회원 인증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눌러줍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아래 모든 항목을 체크해주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기에서는 바로 이름을 입력하지 말고 아래에 보이는 문자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차례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받은 문자 메시지의 숫자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인증되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 진행 청원 화면이 뜨는데 다시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맨 위에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라는 체크를 해주고 아래 청원 동의 녹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